하다 말고 갑자기 합곱이 나옵니다. 어떤 두 정수, 여기는 두 수라고 보면 되는데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네모세모라고 합시다. 근데 1번은 그 네모세모의 합이 6이 되고, 뭐라고 쓴 거예요? 네모와 세모의 합이 6이 되고 그 네모와 세모의 곱이 8이 되는 두 정수를 찾으랍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곱해서 양수, 더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인 건 확실해요. 둘 다 양수인데 그 양의 정수, 자연수 중에 더해서 6, 곱해서 8이 되는 게 뭐 있죠? 그렇지, 2랑 4가 있죠. 2, 4. 순서는 관계없이 2와 4가 더하면 6이 되고 곱해서 8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2번. 합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4. 이거는 합이 음인데 곱이 양이네요. 그럼 이건 둘 다 음이란 뜻이죠. 그럼 둘 다 음의 정수인데 합쳐서 마이너스 5가 되고 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뭐 있나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이 합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4가 될 테니까. 그럼 3번. 합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10. 곱해서 음수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수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럼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 돼야 곱하면 음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에서 3이 된다는 뜻은 양의 부호가 양의 절대값이 음의 절대값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인데 양의 절대값이 커.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3이 되는 숫자는 5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0 더하면 3이 되겠죠. 이번 여기도 곱하면 음수, 둘의 부호가 다르고 더해서 음수, 음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럼 곱해서 12가 된다는 뜻은 12의 약수 중에 합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를 찾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수는 약수인데 이제 부호를 붙여서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6과 2가 있겠죠.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 연습을 지금 저희가 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인수분해랑 무슨 관계 있다고 합곱을 지금 가지고 정수를 찾고 왜 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문제 크게 봅시다. 뭐 네모에 쓰는 건 여러분 몇 권 넣으시면 될 텐데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럼 분명히 이 식은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뭔가 두 다항식의 곱이었겠죠. 그렇죠?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2차 식은 몇 차와 몇 차의 곱으로 처리됐냐면 1차와 1차의 곱이 2차가 될 테니까 여기는 2차 식이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변환이 됐을 때 걔를 우리가 인수분해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전개되는 다항식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뀐다. 인수분해. 근데 여기가 보면 x에 대한 1차가 있을 테니까 여기 x를 쓰게 되면 여기도 x에 대한 1차가 있을 텐데 개수는 둘이 곱해서 1x제곱이 돼야 되니까 둘 다 1이겠죠. 이거는. 얘도 1, 얘도 1이에요. 그럼 남은 건 상수인데 이 상수를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여기를 모르니까 b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분배하게 되면 왜냐면 이걸 분배하면 제가 나올 테니까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bx가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ax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동량 처리가 되면서 a 플러스 bx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가 나오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제 좌우를 비교하는 겁니다. 둘은 똑같은 식인 거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a 플러스 b가 x 앞에 있는 계수 4랑 같아야 되고 a 곱하기 b가 여기는 상수항 3과 같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연습했던 그 내용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인수분해 하려면 여기는 a와 여기는 b를 알아야 인수분해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a, b의 정체를 보니까 더하면 4가 되고 합이 4이며 곱하면 3이 되는 곱이 3인 두 정수 a, b를 찾는 겁니다. 뭐 있나 그랬더니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몰라요.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두 정수는 1과 3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이럴 수 있겠죠? A가 만약에 1, B가 3이라면
이 식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을 테고 만약 a가 3, b가 1이라면 이 식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일 텐데 자, 쓰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윗식이나 아래식은 같은 거 아닌가요? 곱셈이잖아 뭐. 1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1이나 어차피 곱셈이나 앞뒤 바뀌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A가 누구냐 B가 누구냐는 크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네, 저걸 인수분해하면 결국은 합이 3, 합이 4, 곱이 3으로 만들어지는 두 수 1, 3으로 이렇게 각각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할 때는 굳이 외우지는 마세요. 하지만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필요하니까 저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익혀만 둡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했었지만 전개하는 과정에 공식을 적용하지 말라라고 했었죠.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 인수분해를 활용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개념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문제를 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좀 미리 필요했다는 거고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일일이 합곱 계산하기도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하는 법,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합시다. 어차피 이 식이 이 2차식은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텐데 그 1차식 두 개를 옆으로 배열하지 마시고 여기다 밑으로 배열합시다. x제곱은 x라는 1차랑 x라는 1차를 곱해서 만들어뒀다고 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상수 3도 아까 본 것처럼 분명히 이쪽에 있는 x 뒤에 붙어 있는 숫자와 이쪽에 x 뒤에 붙어 있는 숫자 이게 a, b를 곱해서 3이 된 거니까 어떤 두 수의 곱이 3이 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3의 약수는 3의 소수라 약수가 1하고 3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곱해서 플러스라는 얘기는 의미가 두 개겠죠. 둘 다 플러스를 곱했을 때 3이 될 수도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도 3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종류는 두 종류인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1과 플러스 3으로 돼 있었다면 여기 플러스 1과 여기 플러스 3으로 돼 있었다면 이렇게 분배하면서 x제곱이 나왔을 테고 이렇게 분배하면서 3x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서 1x가 나와서 둘을 덧셈하면 4x가 돼서 이게 숫자가 딱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 둘 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상수항 플러스 3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곱해졌을 거거든요. 그럼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x라 여기 개수가 안 맞아요. 여기 부호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 여기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은 어떤 두 수의 곱을 말하는 거고 두 수의 곱이 여기 상수항을 뜻하며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두 수의 합을 뜻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제 합곱을 우리가 괜히 연습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합곱을 찾아서 숫자의 조합을 찾되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 되려면 둘 다 플러스니까 이건 아니란 뜻이구나를 빨리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됐나요?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가 뭐죠? 그러면 x와 1이 하나의 짝으로 이렇게 하나의 곱으로 괄호 형태로 인수분해 되어 있을 테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또 곱으로 이렇게 묶여서 인수분해가 이어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가끔 책에 보면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갑자기 이게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옆에다가 3x라고 쓰고 이렇게 대각선을 선을 그어서 여기다 1x라고 쓴 다음에 둘을 더하면 4x입니다. 그래서 이 4x랑 이 4x가 똑같으면 인수분해 잘 됐다고 판단한다는 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왜 하는 거냐면 검산하는 겁니다. 검산. 네가 지금 계산한 게 규칙에 맞게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곱할 때 그럼 이렇게 곱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각각 곱하죠? 그러면 여기 1 옆에 있는 x는 여기 1 옆에 있는 x는 1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는 3에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 3 옆에 썼었던 요 x는 3에다 곱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1에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던 겁니다. 그렇게 곱하는 순서를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게 모양상 위아래를 쓰게 되면 대각선 형태로 곱해서 1창을 만들고 그 1창끼리 더했더니 여기는 1창과 딱 완벽히 일치하게 되면 그때는 인수분해가 위 거 하나 가로 치시고 아래 거 가로 하나 치신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옆으로 배열해야 되겠지만 옆으로 배열하면 이제 좀 귀찮아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항 3개짜리 인수분해 x제곱 x1차 상수 이렇게 되는 거는 앞에 있는 x는 x제곱은 x와 x의 곱일 테고 뒤에 있는 8은 두 수의 어떤 곱일 텐데 곱해서 8이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입니다. 아까 위에서 연습한 대로.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때 검사는 이렇게 곱하고 대각선 마이너스 4x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둘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6x 얘랑 딱 맞네? 그러면 잘 된 겁니다. 그럼 답을 쓸 때는 옆으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위에 있는 가로 하나 치세요. 순서는 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4를 먼저 쓰느냐 이 마이너스 1을 먼저 쓰느냐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냥 위에는 가로 하나 치시고 가로 아래다 베껴 쓰시고 또 아래다 가로 치신 다음에 옆에다 그대로 베껴 쓰시면 주어지는 3개짜리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됩니다.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는 어떻게 인수분해되는 겁니까? 그럼 이번에는 항 3개죠. x제곱 x 상수 그러면 x제곱은 x와 x의 곱일 테고 42는 뭔가의 곱이에요. 근데 이게 음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두 약수의 곱에 부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두 약수를 덧셈하다 보면 하나는 플러스일 테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테니까 두 수가 실제로 덧셈되지 않고 두 약수의 절대값이 더해지지 않고 두 약수의 절대값이 빼기 되는 겁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근데 두 약수의 곱이 마이너스 41이며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었다는 얘기는 음의 숫자의 절대값이 더 크지만 두 약수의 차이가 1이 나는 수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42 약수 중에 차이가 1 나는 약수 두 개는 7과 6이에요. 근데 큰 쪽에 있는 숫자의 음수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작은 수에는 플러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야 곱하면 음수. 확인하기 위해서 곱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6x. 이렇게 반대로 곱하면 마이너스 7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x. 이게 딱 맞죠? 그럼 잘했다는 뜻이니까 위 거 가로치시고 x-7. 아래 거 가로치시고 바로 옆에 이어서 x 플러스 6. 그럼 결론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고 이 전개되는 다항식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묶였기 때문에 인수분해 끝난 거고 반대로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배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잘 알면 앞쪽에 우리가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를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앞에서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렇게 배웠다고요. x제곱이 x와 x의 제곱이고 뒤에는 4는 2의 제곱이고 그럼 앞에 있는 항은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있는 x 뒤에 있는 2의 곱 했더니 얘가 x제곱 얘는 4x 얘는 2의 제곱 4 그럼 딱 맞네. 근데 이 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게 원래 전개하기 전에는 이 모양이었을 테니 그럼 이 답도 제곱 밑에 있는 x와 제곱 밑에 2의 합으로 완전 제곱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 했었잖아요. 공식에 껴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좀 귀찮고 이게 규칙 찾기가 좀 뭐랄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한눈에 누구의 제곱 이게 다 금방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배웠던 그 방식을 쓰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항 x제곱, 그 다음에 x 상수항, 항 3개짜리 인수분해. 그럼 앞에는 x와 x의 곱이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라는 얘기는 둘 다 플러스라는 뜻이고 숫자는 곱해서 4 더해서 4가 되는 숫자는 2밖에 없어요. 확인차 곱해봤더니 플러스 2x 플러스 2x 그럼 위아래 두 개 곱하면 플러스 4가 되고 얘네 둘이 더 합치면 플러스 4x가 돼서 이게 일치항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럼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위에 가로 치시고 하나 쓰시고 나머지 가로 하나는 밑에 거 치시고 바로 이어서 쓰시고 썼더니 x 플러스가 두 번 곱해지네요. x 플러스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같은 방법으로 복잡하게 짜맞추지 않아도 합곱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설명 들은 대로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해보시고 여기까지 이어서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앞에 거랑 지금 이게 다른 이유가 앞에 거는 이렇게 갔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갔기 때문이에요.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앞에 게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XX 두면 되고 뒤 것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약수 중에 이게 플러스면 약수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부호는 정해졌으니까 2와 3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x-2, x-4,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이게 앞쪽과 다른 게 이 계수가 붙었어요. x제곱 앞에 3이라는 계수가 붙었더라는 얘기죠. 1이 아닌 다른 계수가 붙은 케이스예요. 그럼 이거는 일단 앞에 있는 항은 x와 x의 곱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게 앞에 계수 3이 붙다 보니까 여기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1과 3으로 갈지 3과 1로 갈지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1과 3이든 3과 2든 이쪽에 위치를 잡아주면 여기 위치를 위아래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 1이 위냐 3이 아래냐 이거는 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약수만 잘 찾아서 적당히 배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쪽에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의 약수를 위아래 잘 조합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두 결과를 더해서 답이 플러스 2x가 나오도록 적당히 5의 약수를 짜맞추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부호가 음수니까요. 일단은 부호는 좀 이따 보고 여기다가 5를 쓰고 여기다 1을 쓰게 되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기는 15x, 여기는 1x. 15x와 1x에 부호가 서로 다른 걸 덧셈하다 보면 이 수의 절대값끼리 뺄셈이 돼서 이 2를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죠. 상상. 그럼 5도 소수기 때문에 이게 5, 1의 조합이 아니면 1, 5의 조합이에요. 보나마나. 그럼 이렇게 곱하면 3x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5x가 나오는데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그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5x라고 나오는 큰 쪽에 있는 항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작은 쪽에 마이너스가 돼야 이게 플러스 5x 이게 마이너스 2x 되면서 곱하면 이 두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두 수를 이렇게까지 해서 요 두 개의 항을 더하면 정확히 플러스 2x 나와서 이 상태로 이 모양대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네가 하실 때는 가로 두 군데다 나누어 쓰셔야 인수분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가로는 순서와 관계없이 위 걸 치세요. 그냥 베끼시면 돼요. x-1 부호까지 베껴 쓰셔야 되죠. 아래 거 가로 치시고 바로 이어서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물론 3과 5가 양쪽 끝에 우리가 곱해야 될 두 숫자가 소수니까 숫자 찾기가 좀 비교하기 쉬운데 이게 소수 아닌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소수 아닌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좀 복잡한 거. 많이 복잡한 건 없네요. 그래도. 적당히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항이 3개짜리죠. x 있는 항, xy 있는 항, y 제곱이 있는 항. 그러면 여기는 x가 2번 곱해질 테고 여기는 근데 숫자만 있진 않죠. y 제곱이 있네요. 그럼 y가 위아래 2번 곱해져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맞춰야 되겠죠. 앞에는 x제곱, 그럼 x 2번. 뒤에 상수는 y제곱, y 2번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앞에 이제 개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머리 아픈 게 이게 소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8은 합성수거든요. 약수를 여러 개를 갖습니다. 그러면 1과 8이냐, 2와 4냐, 4와 2는 어차피 얘랑 같은 케이스니까. 어떤 거냐는 몰라요, 사실은. 이건 약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보자마자 딱딱딱 이게 아니고 한번 1과 8로도 해보고 안 되면 2와 4로도 해보고 그럼 1과 8로 해봤을 때 여기 1, 여기 8 뒀어요. 근데 3은 소수니까 여기 1, 여기 3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8 둘을 더하거나 8xy랑 3xy를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10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럼 이 조합이 아니면 3일인가? 이렇게 되면 또 숫자 너무 많이 벌어져요. 24까지 가고 얘는 1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더하고 빼도 10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이 조합은 잘못된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x, 여기 x, 여기 y, 여기 y는 맞는데 앞쪽이 8과 1의 조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2, 4겠죠, 당연히. 2와 4. 그럼 4가 위로 가면 그럼 이쪽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남은 건 3이 소수니까 결국은 1, 3 아니면 3일이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 3 쓰고 여기 1 썼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2xy가 되고 이렇게 하면 12xy가 돼요. 숫자 잘 조합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0x의 y가 되려면 이쪽이 음이 되고 이쪽이 양이 돼야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0xy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가 음이 된다는 뜻은 이쪽에서 곱해서 넘어왔던 얘 음이 붙는다는 뜻은 여기에 음이 붙어야 되고 여기 양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둘을 곱하면 음수, 곱하면 3y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12x, 곱해서 2xy를 더하면 정확히 맞더라. 그러면 묶을 때는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가로는 그냥 위아래로 묶는 거예요. 위에 가로 치시고 하나 이어 쓰시고 나머지 가로는 아래 거 가로 치시고 요 그대로 베껴서 옆에다 갖다 끼시면 돼요. 이렇게 4x 플러스 y 이렇게. 어쩌면 저는 이게 한 번에 계산이 안 돼서 여러 번 했는데요. 나도 여러 번 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합들 있잖아요. 숫자가 막 합성수고 꽤 숫자가 큰 것들 있잖아. 가끔은 그런 것들을 계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보자마자 아, 이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딱딱딱. 이게 안 돼, 나도. 나도 막 이렇게 해봐.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복잡해? 하면서 나도 이게 조합이 막 약수 많고, 이쪽 약수 많고, 이쪽 약수 많고. 더군다나 얘처럼 막 부호도 복잡하고 그러면 막 여러 번 해봐요. 해보다가 아, 이게 이렇게 되네.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거는 금방금방 되는데 숫자 조합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 합성수 또 숫자가 뭐 두 자리로 좀 커지거나 이러면 원래 좀 계산이 불편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네. 뭐 이런 거, 이용한 거.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일단 여기 x 있을 테고, x 있을 테고. 여기 숫자만 있으면 y는 곱할 필요 없는데 y 제곱이 있네요. 그럼 y도 두 번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숫자를 짜 맞춰야 되죠. 소수니까 그냥 1, 3 쓰시면 될 것 같고 6의 약수는 합성수니까 여러 개 있을 텐데 한번 짜 맞춰 보는 거죠. 1, 6 있다면 1, 6, 3, 6 안 될 것 같아요. 7이 안 나오죠. 그럼 위아래 바꾸면 6, 1 이거 더 커지잖아 숫자가. 안 맞을 것 같죠. 그러면 1, 6 조합은 아니니까 당연히 2, 3 조합일 텐데 2, 3을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핵심이죠. 그럼 여기다 2를 뒀다고 치고 여기다 3을 둡시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부가 음수인데 그건 좀 이따 계산하고 이렇게 곱한 게 6xy 이렇게 곱하면 3xy 근데 어차피 부가 음수라는 얘기는 두 개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텐데 결국 6과 3의 차이가 7이 나진 않잖아. 그럼 조합을 잘못 짰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바꾸면 주면 돼. 3, 2 조합을 짜는 거죠. 곱했더니 9xy 곱했더니 2xy 근데 부가 음수라는 얘기는 둘의 부가 다른데 합치면 숫자의 차이로 계산될 테니까 7xy가 딱 나오긴 하냐. 이 조합인 것 같아요. 근데 부호만 맞춰주면 되죠. 근데 합쳐서 답이 플러스 7xy가 되려면 9쪽에 플러스 2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럼 9쪽에 플러스면 옆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1창을 만들 때는 이렇게 플러스 7x가 나오던 이 조합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조합을 잘 짰으면 위에 가로 치시고 네, x 플러스 3y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가로 치시고 밑에 거 이어서 3y 부호까지 따라서 3x 부호까지 마이너스 2y 이렇게 써주시면 저 한 3개짜리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필수 예제 이렇게 맞아요. 여기 5번에 2, 4번, 여기 5-1에 2, 4번, 요 맨 끝에 있는 6-1번 헷갈리나요? 오른쪽 여기 4문제,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그 다음 이쪽도 여기 오른쪽 2문제, 오른쪽 2문제,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요렇게만 지금 어른 빨리.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이 식이 x-3을 인수로 갖는답니다.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두 개 가로 중에 하나가 x-3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짜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배해서 여기 있는 2x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2x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1창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상수항 만들려고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여기는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남는 건 이제 1창만 정리하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1창 2x가 나오고 이렇게 정리하면 1창인 마이너스 6x가 나오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x가 나와서 왼쪽 1창 a와 이쪽에는 1창 개수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근데 나쁘진 않지만 더 개념적으로 좋은 풀이가 있습니다. 더 좋은 풀이를 봅시다. 더 좋은 풀이요? 더 좋은 풀이? 뭘까?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주어져 있는 이 2차식이 x-3을 인수로 갔습니다 라는 뜻은 x-3으로 인수분해야 된다는 뜻이고, 뒤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직은. 아까 좀 짜맞춰도 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실례 안 된다면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여기 좀 등호 있거든? 그럼 이것도 등식이라는 뜻이에요. 등식인데, 보통 이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들은 좌우가 완벽히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항등식의 형태예요. 이걸 분배하면 얘가 되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는 뜻은 두 식은 완벽히 똑같은 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x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늘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 이런 계산법 이번에 잘 안 하긴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과 이 식은 늘 참여돼요.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있다고 칠게요. 이걸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오죠. 이거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전개하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 식을 인수분해하면 왼쪽 식이 되니까. 그럼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여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항등식의 뜻이 그거잖아요. x값에 관계없이 늘 참인 등식.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늘 답이 참이 되더라. 그럼 x에 0 집어넣어봤더니 0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곱하기 2. 여기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2밖에 안 남잖아요. 상수항. 답이 맞네. 답이 맞을 수밖에 없죠.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 만약 내가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곱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좌변 0? 근데 우변도 이거 합치면 3이고 이게 더하면 마이너스 3? 이거 없어지면 0이에요. 그러니까 늘 참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항등식은 저기는 이 등식 안에 x라고 생긴 부분에 똑같은 숫자를 공통적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늘 식이 참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도 뭐 하냐면 x에 3을 대입해 보세요. 왜요? 이 인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우변이 0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얘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어쩌고는 0이죠. 그럼 x에 3 집어넣으면 좌변은 3의 제곱은 9, 2, 9, 18 플러스 3a가 되죠. x에 3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6. 그럼 3a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펼쳐놓고 분배하면 어차피 저거 나와야 되니까 여기 2x겠는데 분배하면 상수항 마이너스 6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는데 분배해서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일창 찾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따로 설명하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항식이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인 3을 주어진 관계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얘도 0이 돼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변이 0 되면 좌변도 0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접근이 됩니다. 이걸 좀 약간 개념적으로 좀 더 정리해서 써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여러분들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또 복잡한 식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저 정도로만 이제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문제를 막 풀어본다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x-1을 인수로 가질 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미상은 이렇죠.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x-1 인수를 가진답니다. 그럼 얘랑 뭔가 곱으로 얘가 3x제곱을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항등식이라 아까 분배해서 풀어도 괜찮은데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x에 이 인수가 0이 되는 x값인 1을 대입하면
좌변도 0, 우변도 0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 플러스 a는 0. 1 집어넣으면 우변이 0이 되니까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이제 개수를 짜맞추는 거죠. 분배해서 이게 되려니까 3x가 있어야 되고, 분배해서 여기 플러스 a를 만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분배 이제 하는 겁니다. 3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 그럼 여기를 계산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량, x 앞에 있는 개수와 x 앞에 있는 개수를 덧셈하게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a. 따라서 이 값이 2더라.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2가 되는 값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게 좀 중학교 학생의 좀 풀이죠. 근데 이렇게 풀면 좀 귀찮고 많이 좀 식이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쓰면서도 이랬지.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인수를 갖는다고 그럼 얘가 0이 된 x인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도 0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 식은 단순하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써드린 것 뿐이에요. 꼭 이걸로 풀라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제 해내실 수 있겠죠. 앞에 있는 개수까지 했으니까 잠깐만 보시면 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완전 제곱할 때 이런 것도 있었죠. 완전 제곱식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복잡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하는 거. 여기 연습 문제 중에 뭐 이런 거 있죠. 다음은 인수분해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원래 이거 인수분해 원래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8, 40, 50이 전부 다 8의 배수고 a도 공통수를 가졌죠. 그럼 8a를 바깥으로 빼내고 x제곱 마이너스 8a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5xy. 이걸 이건 8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4가 되네요. 4a를 바깥으로 빼내요. 그러면 2x제곱이 되고 여기는 4a를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10xy가 나오고 이걸 뭐야 이게 왜 이래 50이 4의 배수가 아니잖아. 왜 이래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 아니잖아. 네. 2a를 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4x제곱 2a를 바깥으로 빼면 2a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0xy 2a를 빼면 a는 빠져나오고 50을 나누는 거니까 25y제곱이 돼요. 일단 공통인수를 뺀 다음에 이 가로 아래에 있는 걸 인수분해할 때 지금 인수분해법을 안 배웠을 때는 이걸 써야 되죠. 2x의 제곱이 4x제곱이고 5y의 제곱이 25y제곱이며 가운데 마이너스 붙은 걸로 봐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곱 밑에는 2x랑 제곱 밑에는 5y가 혹시 얘가 아닐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곱해봤더니 정확히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꼴로 돼 있는 식이고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가 a, 얘가 b로 본다면 2x 마이너스 5y의 얘는 제곱이겠구나. 그러니까 답을 쓰게 되면 2a 가로 2x 마이너스 5y의 제곱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배우고 나니까 뭐 이럴 필요 없는데 뭐 그렇게 짜맞춰도 되겠지만 뭐 굳이 일단 공통인수를 빼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남아있는 항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모든 항마다 공통적인 인수는 없으므로 항 3개짜리 인수분해 제곱항 xy항 y제곱항 이거는 x와 x의 곱일 테고 여기는 y와 y의 곱이겠구나. 숫자를 짜맞춰야 되는데 1과 4의 조합 2와 2의 조합. 근데 숫자를 보니까 좀 의심이 돼서 2x, 2x 여기 5 더 봤더니 이렇게 곱하면서 10xy 이렇게 곱하면 또 10xy 근데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였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둘 다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 20x가 딱 떨어지죠.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잘 된 거고 이렇게 묶을 때 두 개 가루를 나란히 쓸 텐데 똑같은 가루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이건 제곱으로 묶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짜맞추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는 인수분해법을 배우면 이런 것들도 완전 제곱식도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
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게 몇 페이지죠? 87페이지의 5번 문제.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랍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감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될 게, 루트가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되도록 루트를 벗겨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루트를 벗겨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저 식이 어떤 식의 제곱 형태가 되니까 이 식이 결국은 얘랑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도대체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됐느냐라는 뜻은 전개되는 다항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은 인수분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배운 대로 여기 x, 여기 x, 곱해서 4 더해서 4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2와 플러스 2. 이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되고,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여기 x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그럼 x-2가 두 번 곱해지는 x-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바꿔줍니다. 루트 안이 쟤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플러스 이 루트 안이 x-2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 파트예요. 제곱근 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루트 안에 전체 제곱이 되면 배운 대로 제곱 루트는 지워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안에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묻지 말고 복사해 씁니다. 그 복사해 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얘한테 물어봐야죠. 처음에는 묻지 않고 대놓고 빼냈는데 빼내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너 양이니? 라고 물어봐서 나 양인데 그러면 놔둬야 되고, 양인이라고 물어봤는데 좀 음인데? 그럼 바깥에다가 전체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근데 x가 2범위가 있어요. 이걸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인 x에다 2를 더해도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얘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여기 있던 덧셈은 있던 거 다 붙여야 됩니다. 바꾸지 마시고. 그럼 여기 제곱수 지워지고 똑같은 방식이죠. 일단은 갖다가 베껴다 씁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너 양이니?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x는 2보다 작아요. 2보다 작은 x에서 2를 빼면 당연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 음인데?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바깥에 마이너스를 빼내서 이 전체를 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호 겹치는데요? 그럼 이렇게 중괄호 치시면 되죠. 이쁘게.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x가 지워지고 정답은 4. 이렇게 답이 마무리돼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저렇게 루트가 표현된 식을 전개한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앞에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식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만약 여기까지 배우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앞쪽에서는 이거 없이 이렇게부터 시작되겠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 조건이 있을 때 간단히 하시오라고 나올 텐데, 만약 여기까지 배운다면 이 문제를 안 내고 이 문제를 내겠죠. 이게 더 좋은 문제가 되니까. 인수분해랑 제곱근을 같이 풀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이걸 연습 보여드렸으니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또 혹시 이 중에서도 9번은 좀 전에 했던 거죠. 다음 식이 인수를 갖는다. 그러면 짜맞춰서 풀 수 있든지, 아니면 이 x-4라는 식이 0이 된 x를 왼쪽에 있는 다항식에 집어넣으면 쟤도 0이 된다를 통해서 a 값을 방정식 형태로 풀어내시든지. 10분 한번 해봅시다. 다음 그림의 직사각형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여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들 때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는 약간 느낌상 도형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랑 저기 있는 직사각형 4개랑 또 이렇게 조그만 정사각형 3개를 붙여서 뭐 어떻게 만들라는 것 같은데? 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곤란하게 되죠. 내 느낌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x랑 이 x가 같다 보니까 뭐 느낌상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4개가 붙어야 되죠? 4개. 여기 x, 여기 1자리, 여기 x, 여기 1, 1, 1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1자리 3개 갖다 붙이면 딱 떨어지죠. 그럼 가로는 여기 x에다가 1, 1, 1 세 번 됐으니까 가로는 x 플러스 3이고 세로는 이걸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세로는 x에다가 1을 더한 길이니까 세로는 x 플러스 1이고 그럼 가로 세로를 덧셈해서 2배 하게 되면 전체 둘레가 나올 테니까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더하면 2x 플러스 4인데 전체 둘레를 구할 때는 여기 2배를 한다. 둘레는 4x 플러스 8이구나.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말한 것처럼 도형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서 저걸 적당히 무슨 우리 어릴 때 저런 놀이 뭐라고 그러죠? 약간 뭐 블록놀이 이런 거 맞출 때 이렇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 놀이를 많이 했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익숙함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이렇게 짜 맞추면 되겠는데? 그런 감이 좀 있으시죠? 아무래도. 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직사각형을 꼭 저렇게 배열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배열해놓고 여기다가 4개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 3개를 갖다 붙이는 거죠. 둘, 셋 이렇게. 여기 정사각형 3개. 뭐 이러면 돼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되면 가로가 x 플러스 1, 세로가 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둘레를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해서 이 정사각형이 막 2개씩 있거나 저 정사각형이 3개씩 있거나 뭐 이것도 막 여러 개씩 있거나 뭐 이것도 막 몇 개씩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를 블록을 짜맞춰서 어떤 직사각형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 좀 쉽지 않아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짜맞춰야 되지? 도형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매번 풀 수 없다 보니까 그럼 고민해야 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도형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내가 지금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지. 모양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직사각형 모양을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어떤 식이든 얘네들 들어가서 이 내부에 다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넓이가 여기 안에 있을 테고 여기 있는 4개 넓이가 어딘가 있을 테고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넓이가 3개가 어딘가 있어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뜻이니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넓이의 총합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각각의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얘는 x제곱이 넓이가 되고 얘는 x가 넓이인데 x가 4개 있으니까 4x가 되고 얘는 1이 넓이에 3개 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도 쟤네를 덧셈한 이게 될 거라는 게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 직사각형 넓이는 분명히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처리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전개되는 다항식을 가로든 세로든 2개의 곱의 형태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이거 인수분해하겠다는 뜻이죠. 이거 인수분해 이용할 수 있는 문제구나. 그럼 항 3개짜리 인수분해니까 여기 x,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일 테고 곱해서 3, 더해서 4가 되는 숫자는 3과 1이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1x, 이렇게 하면 3x, 둘을 더하면 4x 딱 맞죠? 그럼 여기 가로 쓰는 거죠.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선생님 누가 가로인가요? 모릅니다. 이때는. 둘 중에 하나 가로겠죠. 나머지 하나 둘 중에 하나 세로일 테고. 지금은 가로, 세로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가로, 세로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개 중에 하나가 가로일 테고 2개 중에 하나가 세로일 겁니다. 어차피 지금 문제는 이 직사각의 가로를 내가 만약 x 플러스 3으로 본다면 세로는 x 플러스 1이겠죠. 에이 선생님 가로가 더 길잖아요. 누가 그래? 한 말 없는데 지금? 그냥 우리가 직사각형 그림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 뿐이지 가로가 더 길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x 플러스 3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레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네 둘이를 x 플러스 3이라는 길이와 x 플러스 1이라는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배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둘레 길이가 되고 이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2x 플러스 8이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넓이를 통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고
가로와 세로 곱해서 직사각형 넓이가 나온 것이므로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두 개 중 하나를 가로와 세로로 보시면 된다 뜻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고요. 자, 이제 복잡한 거 해봅시다. 복잡한 거 보면 이런 말 읽어는 볼게요.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둔다. 이게 뭐냐면 치환이에요.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한 문자로 정리한다. 치환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항이 여러 개 있으면 적당한 한끼 묶어서 계산한다. 항이 5개 이상이고 문자가 2개 이상이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이건 안 합니다. 2번에 3번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항 5개짜리 이상의 인수분해거든요. 이건 중등교과가 아닙니다. 왜 나왔죠? 그러면 교재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지 않겠냐라는 소개 글이지, 중등교과 과정상 학교에서 항 5개 이상의 인수분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1번하고 우리는 2번까지만 하고, 나중에 재반복을 또 3학년 1학기 파트를 재반복을 해야 될 때 있죠. 그때는 이걸 다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1번, 2번 위주로만 할게요. 근데 뭐 이건 읽어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연습 문제 좀 풀어보면서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이게 개념 확인 문제. 이렇게 2개 있어요. 이렇게 문제 있어요. 1번 문제. 지금 이게 A가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A가 없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안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식을 전체적인 꼴을 보니까 뭐야 이거 다 분배해야 되나? 그래도 됩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을 분배하게 되면 합의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다음에 2배 플러스 6x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저기는 3x 플러스 3을 분배하게 되면 3x 플러스 9 여기 2 이걸 다 덧셈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c 이거 인수분해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항이 3개짜리네요. 여기 x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고 결국은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겠다는 얘기는 20의 약수 중에 합쳐서 9가 되는 두 수를 찾으면 돼요. 5와 4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도 돼.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저 식이 복잡해지면 이걸 전개하는 과정이 귀찮아지죠. 분배하고 배열하고 다시 동력 모으고 또 다시 인수분해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 좀 다른 방식은 없을까? 틀린 건 아니고 다른 방식은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왜 똑같지? 똑같으니까 한번 얘를 다른 문자로 바꿔본 겁니다. 그걸 치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치환합니다. 복잡한 문자인 x 플러스 3을 비교적 복잡하니까요. 걔를 a라고 치환합니다. a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b도 되고 뭐 y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문자는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잡으시는 거니까요. 공통부분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치환을 많이 해요. 그럼 치환하고 났더니 식 이제 바꿔 쓰는 거죠. 치환을 하는 이유는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꿔놓고 그 간단한 식으로 처리하기 위함인 거니까 바꿔놔야 돼요. a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3a가 되고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되면 a에 대한 2차식으로 항이 3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인수분해가 적용이 돼요. a제곱 a와 a의 곱일 테고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도 플러스네요? 그럼 둘 다 플러스라는 뜻인데? 그럼 같은 부호를 곱해서 2가 된 거니까 둘을 더해서 3이 되는 거는 약수의 합.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A, 2A 합치면 3A 딱 맞으니까 묶어요. A 플러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 끝났죠? 지금 문제 이걸 인수분해 하는 식이었으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요. 전개된 다항식이 이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1의 곱의 형태로 묶였으니까 인수분해 마무리된 건데 식을 쳐다보니까 어디에도 A가 없어요. 원래 문제는 X로 표현되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인수분해 다 한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려놓습니다. 이걸 보통 환원이라고 부르는데 돌려놓는다는 뜻이죠. 환원시키면 돼요. A를 다시 원래대로 X 플러스 3으로 바꿔놔요. 그럼 A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3, D에 플러스 2, 다시 A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3, D에 플러스 1. 요거 이제 정리했더니 x 플러스 5, 아까 우리가 구했던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더 전기해서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쉽다. 인 거죠. 자, 이제 2번 보세요. 2번은
자, 2번 하기 전에 4번은 안 한다고 했죠. 좀 이따 여러분이 과제 하실 때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인데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 넘어가잖아? 5개나 6개짜리 인수분해 나오면 하지 마세요. 일단 이번 교과는 안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4번은 근데 너무 쭉쭉 미치지 말고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한다는 거지 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니까 4번에 뭐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번호에 이렇게 X 표시하셔서 이건 안 푸는 문제고 그럼 여기서도 몇 번을 안 푸냐면요. 뒤로 넘어가서 네. 여기 필수제 11번과 여기 밑에 있는 11-1번은 안 해도 됩니다. 90페이지에 필수제 11번, 그 밑에 있는 11-1번은 일단 이번 교과에서는 빼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연습 문제 풀 때도 뭐를 빼셔야 되냐면요. 여기 5번 문제 빼세요. 그 6번 문제 빼세요. 91페이지 5번, 6번은 뺍니다. 이제 뒤쪽에 연습 문제 풀 때도 좀 미리 봐드릴게요. 빼야 되는 문제. 뭘 빼셔야 되냐면, 여기 19번. 96페이지에 19번은 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하시면 됩니다. 지금 빼라는 것만 빼시고 나머지는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설명할 때 잠깐 책에다가 여기 빈칸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빈자리. 여기다가 여기 어딘가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옆에 어디 빈칸 있죠? 거기다가 지금 선생님 써드린 거를 다시 따로 필기하세요. 이제 인수분해를 웬만한 걸 다 배우셨기 때문에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든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임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인수분해 공식이 뭐가 중요하다 말이 나와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혹시 모든 항마다 공통적으로 곱하지는 수나 문자가 없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제 앞으로는 요거대로 하면 됩니다. 항의 개수를 세세요. 첫 번째, 항이 2개인 경우에요. 항이 1개인 경우는 인수분해 하지 않습니다. 단항이잖아. 단항은 원래 항과 항이 곱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건데 단항은 자체가 곱이에요. 이거는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보통 항 2개짜리부터 인수분해 합니다. 그럼 항 2개 인수분해 할 때는 1번 기억 공통인수로 묶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제곱 마이너스 제곱 네모제곱 빼기 세모제곱 이렇게 합차례 이용해야 돼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하면 네모 플러스 세모 네모 마이너스 세모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꼴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항이 2개짜리인데 요 위에 대한 예는 이거예요. 3xy 마이너스 6x 제곱 y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항이 딱 2개잖아요. 앞에 있는 3xy 뒤에 있는 마이너스 6x 제곱 y 항이 2개입니다. 그럼 2개 항을 인수분해 하는데 이건 공통인수가 보이는 케이스죠. 3도 겹치고 x도 겹치고 y도 겹치네요. 그럼 3xy를 모두 다 바깥으로 빼겠다는 게죠. 공통인수니까. 빼게 되면 얘는 다 빠져나가면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1을 메꾼다고 그랬죠. 1. 뒤에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고 x 제곱 중에 x 하나 빠져나오면 x 하나가 남고 y 빠져나오면 이렇게 되겠네요. 항 2개인데 딱히 대단할 게 없고 그냥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식. 그래서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3xy랑 여기 있는 1-2x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네, 마무리가 된 거죠.
두 번째, 항이 두 개인데 이번에는 공통인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4a 제곱 마이너스 9b 제곱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4와 9는 서로 쏘고 a 제곱과 b 제곱은 공통 문자가 없습니다. 근데 항 두 개짜리 인수분해 하랍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야 돼요. 항이 두 개인데 공통인수가 없는데 아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구나.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꼴이니까 이 모양을 전체 제곱으로 바꿔야 돼요. a만 제곱되어 있고 4가 제곱 안 되어 있죠. 전체 제곱 2a의 전체 제곱 빼기 3b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 모양에 따라 제곱 밑에는 네모랑 제곱 밑에는 세모를 제곱 밑에는 2a랑 제곱 밑에는 3b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인수분해 마무리 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앞쪽에 더하겠을지 뒤에 더하겠을지는 크게 신경 쓸 일 없어요. 앞뒤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가 바뀌는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앞뒤 순서가 바뀌는 거는. 알겠죠? 앞으로 항 두 개짜리 인수분해 딱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공통인수로 묶든지 아니면 합차로 인수분해 하든지. 두 번째, 그럼 항이 두 개짜리 있으니까 이제 항이 세 개짜리 해봐야 되겠죠? 두 개인, 세 개인 경우. 이건 좀 전에 배운 거예요. 이건 따로 뭐 쓰진 않을게요. 그냥 얘만 이런 것. x제곱 마이너스 2xy xy 마이너스 8xy 8y 제곱 뭐 이런 거. 이게 항이 세 개짜리 인수분해요. 좀 전까지 주구장창 연습했던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x 앞에 두 개고 뒤에 두 개고 y 곱해 점수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근데 곱해서 8 약수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여기는 2와 4 이렇게 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곱하면 2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y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xy 딱 맞죠? 그럼 인수분해는 이렇게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4y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앞에 다 연습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안 배운 거예요. 항이 4개인 인수분해법이에요. 항이 4개인 경우. 항이 4개면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안 배웠거든요. 이것도 예를 보여드릴게요. 기억. 두 가지 개념. 하나는 공통인수를 묶는데 공통인수 혹은 공통부분을 묶는 겁니다. 이걸 몇 번 묶냐면 2번 묶어야 돼요. 니은은 항이 4개잖아요. 근데 그 4개 중에 제곱항이 3개인 꼴이 있어요.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네요. 예를 봅시다. 니은부터 볼게요. 왜 니은부터 보냐면 니은부터 찾는 게 더 편합니다. 니은이 아니면 1번, 니은이 아니면 기억이거든요. 근데 니은이 좀 모양이 독특해서 그래요. 항이 4개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항이 4개죠? 근데 그 4개 중에 잘 보세요. 항이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 중에 제곱항이 3개나 됩니다. 여기 제곱항, 여기 제곱항, 여기 제곱항이에요. 근데 그 제곱항 중에 잘 보시면 부호가 다른 제곱항을 제외시켜요. 그럼 두 번째, 항이 4개인데 지금 부호가 다른 제곱항 하나를 제외하라는 얘기는 x제곱과 y제곱은 둘 다 플러스인데 이 z제곱의 부호가 안 맞죠? 이거 부호가 달라요. 그럼 쟤를 제외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빼놓으라는 얘기예요. 있는 항을 지울 수는 없잖아.
없앨 수는 없고 그냥 잠깐 빼놓으라네. 제외시키고 그러면 제곱항 부호가 다른 제곱항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세 개 항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럼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이게 완전 제곱식 어떻게? 여기 x, 여기 x, 여기 y, 여기 y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완전 제곱이 되죠. x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이죠? 이 꼴이 보이셔야 돼요. 이걸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러네. 가로 제곱 밑에 있는 x-y가 제곱 밑에 있는 z가 제곱만의 제곱으로 묶여있네요.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뜻이죠. 요거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 있는 x-y랑 z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제가 배웠잖아요. 제곱만의 제곱은 그렇게 인수분해하자고. 항이 4개짜리인데 그 중에 제곱항이 3개인 꼴은 보신 바와 같이 제곱항 3개 중에 부호 하나를 빼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꼭 이 모양이 나와요. 제곱 마이너스 뒤에 뺀 게 제곱항이었기 때문에 제곱만의 제곱항이 되죠. 부가 다른 걸 뺐기 때문에 가운데가 앞이든 뒤든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모양은 제곱만의 제곱꼴이니까 제곱 밑에 있는 x-y와 z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만 가지고 감이 잘 안 잡히니까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항이 4개짜리죠? 항 4개짜리는 제일 먼저 혹시 너 제곱항이 3개니를 봐야 돼요. 제곱항 3개니? 하나. 맞아요. 아니고 제곱항? 맞고. 아닌데? 제곱항 3개 아닌데? 아니죠. 제곱항이 3개입니다. 부는 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만약 1 있잖아? 그럼 1은 1의 제곱이에요. 여기 16 있으면 4의 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도 이게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제곱항이 3개네? 그럼 3개 중에 부호가 다른 얘 하나를 살짝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A, 여기 B, 여기 B 둘 다 플러스가 가야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2B네요.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2B제곱이에요. 4B제곱이에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 2B, 여기 2B,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2AB 더하면 4AB. 그럼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A 플러스 2B로 전체 제곱이 되고 뒤랑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모양은 다시 이것.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그럼 합차로 인수분해. 가로 두 군데 나눠 쓰죠? 제곱 밑에 있었던 A 플러스 2B랑 제곱 밑에 있었던 3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항 4개짜리가 지금처럼 1차항과 1차항의 고비 형태로 인수분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러면 이 방식이 아닌 항이 4개짜리는요? 이거는 쉬운 예를 들게요.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겁니다. 항이 4개죠? 근데 제곱항이 3개가 아니에요. 2개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됩니다. 제곱항은 무조건 3개일 때만 이 방식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제곱항이 3개 아닌 꼴이니까 그럼 공통 부분을 2번 묶는다? 혹은 공통 인수를 2번 묶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묶으라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항이 4개인데 공통 인수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통 부분이나 공통 인수는 2개씩 짝지어야 돼요. 2개씩 항을 4개를 2개 나누어서 인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4개 중에 2개면 얘네들 앞 1번, 2번 둘, 3번, 4번 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번, 3번 아니면 2번, 4번 아니면 1번, 4번, 2번, 3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의미 없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딴 걸로 묶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y가 겹치죠? y를 빼내요. 그럼 x-1이 남아 공통인수나 공통부분을 2번 묶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뒤쪽에는 당연히 문제 안에 y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항을 어떻게든 잘 조합을 해서 요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x-y가 나오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얘는 x-y가 아니잖아. x-1이 아니잖아. 음을 빼면 될 것 같은데? 음을 빼내면 음은 양으로 바뀌고 양은 음으로 바뀌면서 공통부분이 다시 나와요. 그럼 여기도 x-1, 여기도 x-1. 이건 앞쪽에서 배웠던 거죠? x-1이 공통이 있으니까 얘를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빼내면 공통인수를 빼내면 항상 가로를 쳐야 되죠. 남아있는 거는 여기 y가 남고 여기 남아있는 거는 이거 빠져나가면 마이너스밖에 안 남는데요? 항이 안 남는데요? 항이 안 남으면 앞에 항상 1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항이 2개짜리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공통인수를 묶든지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선생님 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항이 4개짜리와 항이 2개짜리는 무슨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연관이 있어요. 항이 2개짜리는 공통인수를 한 번만 묶으면 되지만 항이 4개짜리는 2개 짝지어서 2번 묶는 겁니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 항이 2개짜리는 그게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직접적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항이 4개짜리는 이 제곱항이 3개인 케이스에서 부호 단원 하나 빼고 나머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결론은 항 2개짜리처럼 마지막 마무리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갑니다. 그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유사하구나. 아셨죠? 그 항 3개짜리는 계속 연습한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안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2번 문제. 항이 하나, 둘, 셋, 4개죠? 항 4개짜리네? 그럼 2개 묶어야 되는데 책은 색칠을 이렇게 해놔죠. 얘랑 묶고 얘랑 묶으라고 되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x로 묶이죠. 공통인수가. 그러면 x 빠져나오면 여기는 y가 남고 얘도 x 빠져나오면 플러스 2가 남으면 뒤에 있는 항 2개에서 무조건 y 플러스 2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뒤에는 x가 없기 때문에 묶일 게 없어요. d랑 x를 묶을 게 없어요. 그럼 남은 거는 나머지 인수인 y 플러스 1을 뒤에 있는 항에서 무조건 찾아내야 돼. 근데 부호가 안 맞네? 음수를 빼면 돼요. 그럼 음은 양으로. 그랬더니 공통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공통부분을 빼내고 인수분해 하듯이 가로 치고 남은 것 x 쓰시고 이 가로 다 빠져나오면 뒤에 마이너스 1이 남아서 이 전개된 방식은 얘랑 얘랑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마무리되신 겁니다. 그럼 3번 문제는 아까 그 내용이죠. 제곱항이 3개. 그렇지 않나요? 여기 x제곱, 여기 y제곱, 여기 1도 1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제곱항 중에 아까랑도 다르죠? 앞에 있는 거는 플러스인데 뒤 거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부가 다른 제곱항 빼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음수를 다 끌고 들어가면 좀 모양이 완전 제곱식 음수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제곱항 앞에 음수는 보기 안 좋아요. 얘네 셋을 짝짓는 건 맞는데 보기 안 좋으니까 음수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는 이 모양은 항상 이 꼴을 유지하게 한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이게 합차로, 이게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죠. 그럼 y 플러스 1 플러스 1 딱 맞네요. 그럼 y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지,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고, 그 모양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게 성립했네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이 풀이는 가로 2군데다 나누어서 이제 쓰시면 돼요. 인수분해. 누군가를 제곱 밑에는 이 x와 제곱 밑에는 y 플러스 1을 x와 y 플러스 1을 한 번은 더합니다. 근데 한 번은 뺄 때 조심하세요. 뺄 때 이렇게만 빼면 y만 빼게 된 거잖아요. 뒤에 있는 항 전체를 빼야 되니까 여기 가로를 친다고 본다면 이 마이너스가 분배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3번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은 안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법을 지금 배우긴 했지만 좀 헷갈리실 겁니다. 특히 뒤쪽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집에 좀 복습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집에서 오늘 과제하실 때는 여기 페이지를 빼세요.
92페이지 빼시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여기 93페이지도 일단 빼시고. 그 다음 94페이지는 다 하시고, 95페이지도 다 하시고, 96페이지에 18가지. 19는 안 한다고 그랬고, 20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안 하세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나서. 이쪽은 여기 위에는 2개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풀이 있네요. 여기 1번만 하시면 돼요. 요 다음 페이지는 4번만 빼고 다 하시면 됩니다. 4번 빼고 나머지 다. 네, 그렇게 일단 중3 거는 과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